저자가 우리 시대의 병적인 징후에 대해서 정치적인 이런 상황에서의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잘못된 사상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북아일랜드에서도 낡은 것들이 사라지고 있었다. 2003년 11월 가톨릭 사회민주노동당과 신교회 얼스터 연합당 성금요일 협정의 진정한 승자들이 신페인당 테러단체인 아일랜드 공화군과 긴밀히 제휴했다. 언 페이즐리가 이끄는 민주연합당에 밀려났고, 동성애가 1977년에 얼스터를 남색에서 구하자와 시민권 성금요일에 반대하는 근본주의 기독교인 페이즐리가 북아일랜드 공동 총리가 되었다. 아일랜드 공화군 출신의 신페인당의 마틴 맥기니스가 페이즐리와 나란히 공동 총리가 되었다. 어울리지 않는 두 사람이 서로를 알게 되어서 좋아하는 반면에 북아일랜드의 기성 세력을 대표하는 사회민주노동당과 얼스터 연합당은 점점 커지는 역사의 쓰레기통으로 던져졌다. 아일랜드 공화국에서도 변화의 바람이 감지되었다. 2020년 2월에 선거에서 신페인당은 24.5%를 득표해서 한 세기 가까이 아일랜드 정치를 지배한 두 당을 앞질렀다. 공화당은 22.2%, 통일 아일랜드 당은 20.9%를 득표했다. 아일랜드 통일이나 브렉시트, 북아일랜드와의 경계선 등의 쟁점이 아니라 주거와 연금 같은 복지 문제가 선거를 지배했다. 부유한 서구 전체에서 복지국가가 점점 줄어드는 가운데 빅토리아 시대 사람들이 도와줄 가치 없는 빈민이라고 불렀던 사람들을 점차 마지못해서 국가의 복지 혜택에 의지해서 삶을 이어나갔다. 그해여 미국, 독일, 프랑스, 벨기에, 이탈리아, 영국 같은 부유한 나라들에서도 9월인가 홈리스트의 수가 늘어나고 푸드뱅크 사용이 널리 확산되었다. 자유시장의 혜택에 관한 온갖 선진이 넘쳐났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시장은 사회적인 보호를 제공하지 않으며 세계화가 대다수 시민을 위해서 작동하는 것을 보장해 줄 수도 없다는 것이다. 복지국가는 비록 그 성원들이 여전히 소득과 부와 교육 수준에서 불평등하지만 그래도 다른 어떤 종류의 사회 체제의 삶보다도 선진 자본주의의 삶을 더 낫게 만들 만큼 충분히 응징력이 있는 민족 공동체를 창출한다고 여겨졌다. 하지만 이처럼 거의 일반화된 통합은 1980년대와 1990년대에 무너지기 시작했지만 마지막 20년간에 이르러서 전통적인 중도파와 중도 우파를 약화시킴으로써 전후의 정당체제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사회위기가 정치의 위기로 바뀌고 있다. 병적 징후들이 넘쳐난다. 저자가 보기에 모든 것이 병적이다. 그 말이죠. 기성 정당의 몰락이라. 기성 정당이 잘못된 속에서 전통적 사회민주주의 위기라. 2020년 일로서 필연적으로 낙관주의적인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는 좌파가 보기에도 개혁적인 사회민주주의가 유럽 전역에서 전면적으로 패배했음이 분명해졌다. 사회민주주의는 이런저런 형태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어쩌면 여전히 집권 중인
스웨덴에서는 살아남겠지만 이 나라에서도 심각한 곤란에 처해 있다. 한때 극찬받던 스웨덴 모델이 이제는 사회 민주자들에게 서글픈 환경을 자아낸다면 스칸디네비아 나머지 나라들은 눈물의 빈손이라고 밖에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덴마크는 이른바 제3의 길의 대표 경인 사민당의 헬레 토르닝 슈미트 총리 시절에 나토 리비아 폭격에 가담하고 복지수당뿐만 아니라 부유층에 대한 세금도 삭감했으며 2014년에는 동에너지 주식을 골드만삭스를 비롯한 투자자들이 에게 팔아치웠다. 이 매각으로 정부는 결단이 났고 1년 뒤에 토르닝 슈미트가 권좌에서 내려오면서 구급파 덴마크 국민당이 지지하는 허약한 중도우파 연합이 들어설 길을 닦아주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3인당의 메테 프레드릭센이 승리를 거두면서 다시 좌파가 권력을 잡았다. 프레드릭센은 좌파와 중도 좌파의 다양한 정당을 아우르는 연정의 총리가 되었다. 노르웨이에서는 노동당이 1945년부터 1963년까지 연속으로 그리고 1971년에서 2013년까지 25년간 집권하면서 오랫동안 당연히 여당으로 여겨졌다. 2001년의 선거에서 노동당은 역사상 최악의 결과를 얻었다. 2017년에는 약간 회복해서 27.4%를 얻었다. 노동당 정부는 점점 더 시장경제에 매료되면서 공공자산을 민영화로 보건 의료를 삭감하고 부유층이 더 부자가 되도록 도왔다. 2013년 이래 노동당은 야당이다. 2019년 금융위기 당시에 가장 타격을 받은 아이슬란드를 보면은 2003년 30% 이상을 득표했던 3인당이 2016년 선거에서는 5.7%에 그쳤다. 역사상 최악의 결과로 고작 3석을 확보했다. 3인당은 2017년 10월 28일 선거에서 전열을 가져담아 12% 득표율에 7석을 얻었지만은 이제 제3당이 얻다. 이렇게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한순간에 가버린다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하나의 판도였다. 흔히 유럽 사회민주주의의 본거지로 여겨지는 나라들에서 벗어나 보면 전통 좌파의 상황이 훨씬 좋지가 않다. 극우파에 패배하기도 하고 극좌파에 패배하기도 한다. 포르투갈에서는 1990년대 말 사회등이 집권하면서 이전 정권들의 민영화 정책을 주저없이 이어나갔다. 포르투갈은 그리스와 이탈리아에서 유행한 창의적인 회계를 활용해서 결국 유로존 기업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었다.